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챗 GPT가 수식을 말하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14번째 시간에는 진정한 고수는 주봉 차트를 봅니다. 진정한 고수는 주봉 차트를 보면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을 캐치해서 매매를 한다. 자, 이 설명을 하면서 그 원리에 해당하는 보조 지표가 바로 MACD. MACD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말 그대로 이동 평균의 수렴과 확산 강도를 보는 보조 지표입니다. MACD는 기간값을 갖는데요. 주봉에서의 MACD의 기간값은 6, 25, 6의 패턴을 본다고 했습니다. MACD의 기간값은 숏 6, 롱 25, 시그널 6의 값을 갖는데요. 여기서 MACD와 이 시그널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게 되면 MACD의 오실레이터 0의 기준값에서 양봉 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 MACD와 시그널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게 되면 MACD 0의 기준값이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양봉 수렴 요 자리가 바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는 부분 6, 25, 6 기간값에서 MACD와 시그널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해서 양봉 오실레이터 수렴을 받았을 때 여기서 바닥 턴 어라운드가 나온다. 이 원리를 이 기준선으로 표현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지금 MACD와 시그널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해서 양봉 오실레이터 수렴을 받았던 이 날을 살펴보면 12월 9일입니다. 지난 12월 9일에 이렇게 수렴을 받은 날. 이것을 바닥 턴 어라운드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일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12월 9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12월 9일 이날이죠. 이날 보게 되면 비록 음봉이긴 하지만 주봉에서 보게 되면 12월 9일이죠. 12월 9일 날 MACD와 시그널 수렴. 일봉에서의 12월 9일. 이날 MACD가 수렴 받았던 자리. 그럼 여기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된다고 했죠. 그럼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된 부분이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지금의 결과. 자, 이렇게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자, 이렇게 최대 36.27% 확인되시죠? 주봉에서의 MACD 6, 25, 6의 기간값에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해서 수렴받았던 자리 12월 9일 그 다음에 현재 주가의 위치 여러분도 분명히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ACD와 시그널이 상향 골든 클로스하는 이 시기에 기준선을 표현해줘라. 이게 바로 이제 지난번 14편에서 응용해서 만든 기준선이 바로 주봉의 바닥주 기준선이라고 했습니다. 주봉 바닥주 기준선을 한번 만들어 봤죠. 자, 오늘 15번째 시간. 이것도 이제 보조지표를 응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MACD의 선을 다중화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오실레이터를 좀 제외하고요. MACD를 다중화한다. 다중화를 하게 되면 보통의
25, 6의 기간값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MACD를 다중화시킵니다. 그러면 좀 더 확실한 타점을 우리가 주봉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중화된 MACD는 일봉에서도 같이 활용을 하면 좋겠죠. 일봉에서도 같이 활용을 하면 좋다. 그러면 일봉에서의 수렴했던 자리, 그 다음에 여기도 수렴했던 자리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매매에 이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지난번 1편부터 14편까지의 이제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봉 차트에서 사용되는 이제 보조 지표를 세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멀티 볼륨 오실레이터, 그리고 이격도 변곡 지표, 그 다음에 OBV를 다중화하는 멀티 OBV. 오늘은 MACD 선을 다중화해서 좀 더 확실한 이동 평균의 수렴과 확산을 보는 그런 이제 응용 지표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미리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MACD와 MACD 선을 좀 다중화한 지표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본래 MACD와는 틀리죠. 자, 0의 기준값을 갖고 있으면서 MACD에 이 다중화하면 이 시그널, MACD와 시그널 외에 MACD를 좀 더 세분화해서 다중화를 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수렴 자리가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보단 좀 더 확실하다는 얘기죠. 여기가 바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수렴해서 상승했지만 이렇게 조정으로 눌림을 줬죠. 그럼 일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 12월 9일 수렴을 했지만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또 상승했다 여기 조정받고 하는 요 패턴에서 우리가 멘탈이 흔들릴 수 있죠. 1일 1비하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패턴을 볼 때는 일봉으로 봐서 이 당일에 이 캔들에 1일 1비할 것이 아니라 주봉에서 좀 넓게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추세를 넓게 봐야죠. 추세를 좀 짧게 보면 여러분들 항상 이런 부분에서 1일 1비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봉 차트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MACD에 확실한 수렴을 좀 확인하자. 그런 뜻에서 MACD를 좀 다중화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다중화한 지표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지표를 보면서 어떤 공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먼저 꺼내올 수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MACD를 이제 수식을 꺼내야 되는데요. MACD를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MACD 기라고 해서 MACD가 있고요. MACD는 세 가지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 1번에는 오실레이터, MACD의 오실레이터. 그 다음 수식 2번에는 MACD 본선. 수식 3번에는 MACD의 시그널 선. 그래서 세 가지의 지표로 구성이 되는데요. 오실레이터, MACD 본선, MACD 시그널. 우리가 필요한 수식은 수식 2번에 있는 MACD 수식입니다. 자, 그러면 메모장에서 이 수식을 좀 작성을 하고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불러온 MACD를 메모장에다 이제 붙여넣기를 하죠. 자, 이거는 먼저 수식 1번에는 MACD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수식 2번을 미리 작성하겠습니다. 수식 2번은 MACD에 다중을 하는데 이 증가폭을 MACD의 이제 기간의 이 증가폭을 2배수로 증가폭을 넣겠습니다. 2배속으로 증가폭을 넣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MACD 플러스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MACD를 복사된 MACD 수식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숏 바로 뒤에 자, 플러스를 추가하고요. 여기서 X 값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 X 값, 그 다음에 롱 뒤에 플러스를 추가하고 Y 값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MACD에서 2 정도 증가한 거고요. 다음 수식 3번. 잘 보시면 됩니다. 수식 3번. 이 부분은 MACD 플러스 2 곱하기 2의 값을 배수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ACD 수식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선 잘 보시면 됩니다. 숏 뒤에 플러스 X 값과 2배수 곱하기 2 롱 뒤에 플러스 Y 값과 2배수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식 3번 MACD 플러스 2 3의 배수를 하겠습니다. 3의 배수. 그래서 MACD 붙여넣기를 하고요. 숏 플러스 X 값의 3의 배수. 롱 플러스 Y 값의 3의 배수. 자, 수식 4번이죠, 이건. 수식 4번. 수식 5번. MACD 플러스 2 곱하기 4의 배수. 자, MACD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숏 플러스 X 값의 4의 배수. 롱 플러스 Y 값의 4의 배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식 1번부터 수식 5번까지 작성된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MACD 멀티화 응용 지표라고 그냥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수식 1번 MACD 본선이죠. MACD. 자, 그 다음에 작성된 수식 1번에 수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MACD 본래의 MACD 수식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자, 수식 2번
MACD 플러스 2죠. 지금 수식 2번에 작성된 것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수식 3번 MACD 플러스 2배죠. 그러면 MACD 플러스 2 곱하기 2. 그 다음에 해당되는 수식 있죠. 수식 3번 복사 붙여넣기. 수식 4번 MACD 플러스 2 곱하기 4배, 3배. 자, 그러면 해당되는 수식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식 5번 MACD 플러스 2 곱하기 4배. 자, 여기 X와 Y 값의 4배죠. 붙여넣기. 그러면 X 값과 Y 값을 정의하고 숏과 롱 값을 정의해야겠죠. 지표 조건에서 숏은 일단은 이제 주봉에서 먼저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숏 6의 값, 롱 25의 값이죠. 그 다음에 X 값이 있습니다. X 값. X 값은 2의 값을 추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2. Y 값 2. 자, 수식 검증을 하면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라인 설정해야겠죠. 자, MACD 주황색부터 주황색 5포인트 그다음에 플러스 2 주황색 옆에 짙은 노랑 4. 자, MACD 플러스 2배 2배. 여기서 초록색 4. 자, 수식 4번에 해당되는 거는 이 초록색 옆에 청록. 자, 5번. 자, 청록 옆에 파랑. 4포인트. 기준선 설정을 해야겠죠. 기준선 설정은 0의 기준값을 추가하고요. 이거는 실선으로 아니고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스케일은 화면이 되겠죠. 수식 감정하면 이상이 없죠. 작업 저장을 누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수식을 살펴볼게요. 수식 1번에는 MACD 본선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2의 값을 추가하는 그래서 short 플러스 X 값과 long 플러스 Y 값. 수식 3번은 2배. 그래서 short 플러스 X 값의 2배. long 플러스 Y 값의 2배. 수식 4번은 short 플러스 X 값의 3배. long 플러스 X 값 Y 값의 3배 되어있죠. 그 다음에 수식 5번 short 플러스 X 값의 4배 long 플러스 Y 값의 4배로 자, 이렇게 기간값을 다중화 시켰습니다. 작업 저장 닫기 누르죠. MACD를 다중화한 지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MACD가 다중화된 지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보면 알겠죠? 자, 이 부분,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구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봉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일봉에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했죠. 일봉에서는 이 기각값을 이제 변경을 해줘야겠죠. 일봉에서는 12, 26으로
이 기간값 지표 조건에서 12, 26으로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일봉에서는 이렇게 다중화된 부분에서 수렴을 MACD가 다중화된 부분에서 수렴됐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주봉에서를 보게 되면 자 이날이 되겠죠. 좀 이날 같은 경우가 지금 날짜로 보면 12월 23일 12월 23일입니다. 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12월 23일 가겠습니다. 12월 23일 여기죠. 그러면 이 바닥이죠. 바닥에서 이렇게 우리가 저점 매수가 가능했죠.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수렴 받았던 부분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주봉에서 미리 바닥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여기가 바로 확실하게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저점에서 매수했었지만 확실하게 타점을 여기서 좀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큰 상승을 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닥주 매매. 진정한 고수는 이런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턴 어라운드가 되는 거. 주봉에서 확인하고 날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면 9월 23일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됐던 요 자리 기준선이 좀 나타났고 확실하게 MACD로 보는 확실한 수렴 자리는 이날이죠. 그럼 이날이면 대충 어림 잡아도 요 봉 여유있게 봉을 잡을 때 10월 7일이죠. 10월 7일 10월 7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월 7일로 가보면 자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 이 바닥이죠.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턴 어라운드가 돼서 현재는 이렇게 조정받았지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단기 구간별로 보면 일봉에서 단기 구간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확실한 게 좀 보이죠. 자, 이런 부분. 주봉에서 우리가 바닥으로 이제 되는 부분이 자, 여기 그 다음에 다시 기준선에서 눌렀을 때 이 기준선에서 여기서 바닥에서 나온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10월 3일부터 시작된 이 패턴이 그래도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 이 조건 검색식은 이제 지난번 14편에서 이제 조건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조건 검색식을 한번 작성해 봤었죠.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건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기준선에 이렇게 이제 수렴받았던 요 자리에서 양봉으로 떴죠. 그러면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이 멀티화 시킨 MACD 중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거하고는 수렴을 받았던 요 자리 확인되실 겁니다. 그러면 바닥에서는 턴 어라운드가 됐다. 삼성중공업을 보면 이 기준선 위에서 눌림받고 다시 재상승할 때 수렴을 받았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KBI 메탈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주 매매를 할 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라도 수렴이 좀 나온다고 하면 그때 타점을 잡아도 늦지가 않다. 이런 걸 잡아야 되는 거죠. SK 같은 경우가 이럴 때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SK. STX 같은 경우도 지금 잡아야 된다. 조건 검색식에 좀 뜬 종목 중에서 하나 보는 겁니다. 자, 헬릭 스미스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수렴 받았으니까 지금 바닥주 매매가 가능하죠. 세운 메디카를 보게 되면 서로 이제 수렴 받으려고 하고 있고 단기적인 이제 이렇게 수렴 받았고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왔던 요 시기니까
하나의 이제 매매 시기가 될 수 있겠죠. 동일 고물 벨트를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수련 받으려고 하는 패턴을 좀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현대 ADM 같은 경우는 한 주간에 보게 되면 확실하게 이렇게 수련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됐고요. 눌림 받았고 다시 응집되면서 다시 이렇게 기준선에 눌림을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조건 검색식이야 이제 지난번 조건 검색식을 만들었던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MACD를 멀티화시켜서 보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바닥주 매매를 선택을 해서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봉에서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주봉을 통해서 우리가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됐다는 것을 주봉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챗 GPT로 한번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챗 GPT로 학습을 시켜 보는데요. 이 챗 GPT가 접속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미리 이제 수식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 원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식을 이제 미리 작성해서 챗GPT에게 이제 분석을 의뢰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식에 이게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접속이 좀 잘 되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챗GPT로 해서 미리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이 수식을 매수 신호로 한번 이제 작성해 해달라고 해서 챗GPT가 이걸 작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캡처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 부분을 보시고 이걸 한번 신호 수식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번 이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챗 GPT와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접속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신호 검색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한 다음에 MACD
MACD 멀티 매수 신호라고 그냥 이름을 만들고 해당되는 수식을 붙여넣긴 한 다음에 쇼셋 값을 주봉이니까 6으로 하겠습니다. 일봉에서는 이제 12 쓰면 되고 롱 값은 25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X 값은 2씩 늘린다고 했죠. 그래서 X 값 2, Y 값 2. 수식 검증을 하게 되면 이상이 없죠. 그 다음에 신호 수식을 파란색 화살표로 한번 표현해 본다. 이상이 없습니다. 작업 저장. 신호 검색, 사용자 검색, MACD 멀티 매수 신호. 자, 보게 되면 신호는 여기서 좀 매수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신호가 뜬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신호 뜬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신호. 여기서 신호가 떴는데, 이거는, 수렴을 받았다가 여기서 이제 데드가 났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죠. 추세가 반전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수렴을 받으려고, 저점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 신호 발생 시, 그 다음에 다시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수렴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기준선 위에 주가를 올려놓은 상태, 수렴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기준선 위에 올림을 받은 상태. 그럼 여기서 이제 차분히 좀 모아가시는 방법도 있겠죠. 차분히 모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일봉에다가 이제 신호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봉에 신호 적용을 한번 멀티 매수 해서 신호를 적용해 보면 요 기간값을 좀 바꿔줘야겠죠. 일봉이기 때문에 6이 아닌 12, 25가 아닌 26 하고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신호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색상을 회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신호 뜬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신호 뜬 걸 볼 수가 있죠. MACD.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제 신호가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점에서 신호가 뜨기 때문에, 저점에서 지금 신호가 뜬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결국에는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저점에서 신호가 뜬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점에서 이제 신호가 떠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봉에서의 수렴이기 때문에, 주봉에서의 이제 수렴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게 되면 바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일주일 요 사이에 이 저점에서 신호가 발생했다 라고 보여주는 거고, 중장기적인 면으로서 보면 이 신호가 발생됐을 때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그래서 진정한 고수는 주봉을 먼저 봐야 됩니다. 주봉을 먼저 보면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바닥주 매매를 해야 된다. 바닥에서 이렇게 턴 어라운드가 돼야 된다. 주봉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걸 봤고요.
MACD에 이제 멀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동평균의 수렴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